안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그 헬이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영어권에서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말, 그러니까 지옥이지만서도 what the 하면은 안 좋은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안 좋은 말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조선에 붙어서 네. 헬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10년에 생겼다는 말인데 2015, 2016년을 통틀어서 가장 자조적인 유행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헬조선일까요? 그것은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무래도 청년 세대죠. 네, 그렇겠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일제 잔재다. 말하는데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청년들은 절박하게 힘든 것이죠. 네. 이 단어의 자조성 속에서 우리는 시대 현실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꽉 담고 있는. 네. 네. 저는 지난 한 18년, 17년 동안 계속 이 동기부여에 관한 글을 써왔는데요. 네. 글을 쓰면서 사실은 충족감보다는 말라버린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페르시안 낙타처럼 갈증을 느끼면서 글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몇 안 되는 애독자들은 전부 다 20, 30대 지쳐버린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외롭게 웅크리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베갯잎을 적시고 있을 청춘들에게 최소한 제 글은 마지막 안전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망상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최소한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청춘이 있다면 계속 써야 하며 평생을 가야 해야 될 소명이구나라는 망상을 느낄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헬조선이 나왔는가? 이것은 두 가지로 이유를 사회현상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우월하다. 근데 오바마가 모르고 있는 게 있죠. 한국 교육의 비자발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비자발성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군요. 그렇죠. 한국 교육은요. 비자발적이죠. 원해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하고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럼요. 이 비자발성으로 계속 하다 보면 비자발성이 왜 했냐면 그것을 안 하면 밥줄이 끊기거나 그것을 안 하면 사회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상 보세요. 아직 미완의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비자발성이라는 것은. 네.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금질을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꿈꿀 권리도 없고 아직 비자발성, 즉 비숙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허접한 존재로 만들게 되고 사회에서 비교 우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비자발성에 의한 것이죠. 네. 헬조선. 그것은 비자발적인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요. 비자발성을 계속적으로 가다가 우리는 딱 두 가지의 브로슈어를 만나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브로슈어를 보고 들어가요. 네. 인터넷 웹페이지라든가. 거기 보면 꼭 지구본을 들고 약간 캐주얼 복장을 한 아이들 두 명이 뛰죠. 뛰면서 이 지구본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지구본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그 대학을 지원하게 되죠. 회사 대기업을 왜 지원하냐면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거나 활짝 웃으면서 지구본을 가리키고 있죠. 그 브로슈어에 속아서 또 회사를 입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비자발성이라는 것은 내가 허접하고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그 무언가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자발적인 존재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절대 자발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화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10대 후반에 고2 때 나를 미치게 만든 책, 그리고 저를 지금도 미치게 만드는 책 자유론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회의 최상위 계급에서 지금부터 200년 전에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최하위 계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기로 가득 찬 소름 끼치는 감시 아래서 생활하고 있는 듯하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에는 물론이고 자기 혼자만 관련된 일에 대해서조차 개인이건 단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내 성격과 기질에 맞을까? 내 안에 있는 가장 선하고 고귀한 자질을 올바르게 활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묻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자신에게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 지위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나와 같은 신분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세 번째, 나보다 우월한 지위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할까를 묻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버리고 관습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정신 자체가 사회적 속박에 얽매이게 된 탓으로 애초부터 관습적인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떠올리지 못한다. 심지어 오락을 즐길 때조차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를 생각부터 한다. 그들은 군중 속에 섞이기를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며 특이한 취미나 기이하고 괴상한 짓을 마치 죄악이라도 되는 양 기피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에 따르지 않아 마침내는 스스로 본성 자체를 잃어버린다.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여러 능력은 위축되고 쇠퇴된다. 그들은 강렬한 욕망이나 소박한 쾌락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자기 내부에서 자라나는 의견이나 감정 역시 잃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과연 인간 본성이 바람직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 200년 전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회를, 정말 한국 사회를 꼬집어 보는 듯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개성에 어울리는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자발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시간을 갖추지 못한 청춘 남녀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대기업,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불나방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나방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밝은 곳이 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없었고 만져볼 수도 없었으며 그렇게 강요당했던 청춘들은 그 공간이 불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가 왜 형성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 비자발성에서 찾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헬조선이 되는 이유는 고귀함에 대한 끊임없는 헐리 증후군. 이 헐리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이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신성하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죠. 네. 헐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16시간 지식 노동자는 헐리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헐리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헐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헐리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헐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헐리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헐리해져야지. 아직 신성희시 돼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연구하는 일, 머리를 쓰는 일, 배를 자르는 일, 심판을 하는 일, 이런 종류의 일들이 헐리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지 않고 육체를 쓰며 즐겁게 사는 것은 헐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우리 청년들을 멍들게 만드는 헬조선의 현실은 끊임없이 기성세대는 헐리 증후군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헐리 증후군이 아니라 바로 사회 전반에
눌러앉아 있는 이상한 괴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헬조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뛰는 일을 꿈꾸며 내 개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마비 속에서도 우산을 던져버릴 용기가 있는 자들이며 내가 가진 초라함 대신에 나의 자존감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오늘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시 이육사의 절정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버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수직 수평의 끝에서 이제 그 어디도 도망갈 곳이 없는 그 한계적 상황에서 그 겨울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입니다. 강철,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세상을 무지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이 있기에 헬조선은 희망이 있습니다. 비자발성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헐리 증후군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개성을 외칠 수 있는 힘, 그거는 청년만이 소유할 수 있고 청년 가슴 속에 뛰고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헬조선에서도 살아남기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앞으로 매진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심리학, 고전에서 심리학, 저는 서량수입니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